네, 안녕하세요. 모두차 실습에 대해서는 제가 보통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길어서 일단 녹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보면요. 일단은 이번에 숙제를 하는 것은 클래스별 한 장을 쓰고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각 팀원당 하나를 권장하는, 그래서 지금 4명의 팀원이면 최대 4개를 권장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한 장 그리는 것이 다음 주까지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식별 같은 경우에 이제 식별하는 법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클래스명과 클래스 역할표를 작성하면 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작성에 있어서는 각 유즈케이스 명세를 기반으로 식별하는 클래스 간의 인터랙션으로 시퀀스 다이어그램 작성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모아져서 어떤 정적인 관계로, 인터랙션을 정적인 관계로 표시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뒤에 설명을 넣었습니다. 일단은 클래스 식별 방법을 보게 되면 명사추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사추출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객지지향 방법에서의 명사추출 방식은 문제를 기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 기술에서 명사를 추출하고요. 그리고 명사를 객체로 놓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 명사추출법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문제를 기술하는 거죠. 여러분들 케이스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유즈 케이스 명세서 이미 작성하신 부분에서 빼도 좋습니다. 그래서 명사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서 추천 정보는 웹사이트 방문 기록, 로그 파일, 고객이 선호하는 패턴, 다른 고객과의 선호도, 이런 것들이 명사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에서 이제 도출을 하는 거죠. 도서 추천 정보에서는 도서 추천자, 방문 기록에서는 방문 기록 DB, 로그 파일 분석기, 패턴 형성자, 유사시 선호도 관리자처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기엔 명사추출법에서 배구 파트에 있어서 클래스 추출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세서를 보게 되면 명사가 나오는 확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클래스가 나올 수도 있고, 객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속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사는 메소드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명세서상에서의 클래스 속성이나 혹은 메소드 수준은 명사는 클래스나 속성, 동사는 메소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클래스가 되고 어떤 것이 속성이 되느냐는 DB 설계 시에 엔터티와 필드의 관계처럼 설계자가 판단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더 나은지에 따라서 클래스와 속성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MVC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MVC라는 것은 각각 유즈케이스 행위에서 MVC 역할을 분리 적용해서 클래스를 도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의미하며 데이터베이스 등 저장 매체 입출력을 담당하는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V는 뷰를 의미하며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클래스를 의미하며, C는 컨트롤러로서 모델과 뷰 사이의 매개, 중재, 조절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계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MVC 패턴의 뷰에 해당되는 클래스로서 외부 액터와 엔티티와 인터페이스를 하는 클래스들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보통 만드는 UI에 해당되는 부분의 어떤 컴포넌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UI에 관련된 게 아니고 그냥 익스터널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경계 클래스로서 기존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기 위한 어댑터 클래스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지금 바운더리 클래스명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형태로 우리가 클래스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운더리 클래스의 형태이고요. 제어 클래스는 컨트롤에 해당되는 클래스로서 시스템을 제어하는 행위를 제공하고, 기본적으로 각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의 제어 클래스를 생성을 하게 되고, 유즈 케이스 내부의 제어 로직을 정의를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에 화살표가 있는 이러한 것이 제어 클래스의 노테이션이고, 혹은 삼각형 위에 꺽쇠로 컨트롤을 표기해서 제어 클래스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체 클래스가 있는데 실체 클래스라는 것은 모델에 해당되는 클래스로서 시스템이 저장되는 정보를 표현합니다. 보통 각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저장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실제 클래스가 필요하게 되고요. 표현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줄 긋는 형태를 표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의 위에 엔터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식별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유즈 케이스 하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객체명과 클래스명을 만들고 클래스명과 그 클래스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시퀀스 다이어그램 작성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UML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래서 UML을 할 때 파워포인트를 해서 작성을 해도 좋지만 그러기가 생각 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그림을 그리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드로우 IO 혹은 다이어그램스 넷이라는 홈페이지를 치면 여러분들이 쉽게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해준 노테이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 두 번째 강의에 나오는 그 주사위 프로그램에 대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로우 IO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너럴하고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UML 다이어그램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노테이션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저번 유즈 케이스 이제 실제로 뭐 이미 찾아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유즈 케이스 사람 같은 경우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액터가 있는데 액터는 플레이어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유즈 케이스를 보게 되면 유즈 케이스가 있네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가 다이어그램에 3개가 있었죠. 그래서 3개를 끄집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처음에는 플레이 게임 그 다음에 뷰 스코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configure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생각 외로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소시에이션 관계면 이렇게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되는 관계로 표기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양쪽 파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라인 엔드에 이런 식으로 되면 단선이 나오도록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을 표현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한 사각형을 덧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각형을 아마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